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2025년 을사년 정화일간 일간별로 해드리고, 일간별이래. 정화일간 해드리고, 일주별로 해드릴 건데, 정축 일주도 보셔도 되지만, 축월생 정화, 또 월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셔도 훨씬 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인하고 겁재입니다. 일단 십성 중에 우리가 이제 정정 쪽이 아닌 아이들 두 개가 겹쳤을 때는 사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편인과 겁재 딱 들어오면 일단 사람 조심은 조금 하셔야겠다지만, 문제는 우리가 늘 알던 사람들하고 평생을 갈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알다가 뭐 편인이 정인도 되는 거고 또 정인이 편인도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편인과 겁재 왠지 낯선 사람 만났다가 내 거 탁탁 털어가는 그런 사람, 근데 재수 없으면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1년 내내 정화에 가는 사람 조심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을 조심하려면 내 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네. 자, 올해 간목이 정화에게는 정인이었는데 이 간목을 잘 쓰려면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줘서 불을 이렇게 해주는 구조로 가야지, 갑이 그냥 들어오면 오히려 정화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모든 정화가 간목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간목이 들어와서 경금이 있어도 올해 안 좋은 정화들도 사실은 봤기 때문에 천간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본인의 힘은 좀 생겼겠지만 지지 상황이 또 본인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 어쨌든 편인은 을목은 사실은 경금이 있어버리면 또 얘는 을경 합을 해버리려고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로 바로 올지 을경합을 할지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들어와요. 작용해요. 을경합을 한다고 1년 내내 을경합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인성, 어쨌든 내 에너지가 강해지고 간목보다는 그 편인이 조금 더 외골수라고 해야 되나요?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또는 공부를 하더라도 더 밀도 있게 들어가고 이런 에너지예요. 너무너무 신약하다 하면 간목보다는 사실 을목도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골똘히 외골수적인 생각 쪽으로 내 신념이 강해지면 거기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 만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목과 화의 에너지라 전반적으로 약한 정화일간은 좀 힘을 받는 구조겠죠. 지지로 겁재가 내려옵니다. 겁재도 사실은 이제 비견이라는 내 정화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비견과 겁재는 손의 바닥과 여기처럼 이렇게 됩니다. 겁재가 지지로 드러난다라는 거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이 내년에 조금 드러난다, 이런 것도 돼요. 근데 이 겁재 속에 상관과 편재와 겁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심장이 작았던 그 정화분들은 천간에 내 소신도 생겼겠다, 지지에 겁재겠다, 상관에다가 편재에다가 막 기분 이빠이 올라가면은 막 돈을 막 쓴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고 내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내 그 끼나 또는 목표나 이런 거, 그리고 정화가 은근히 타는 거였으면 또 화의 반대 에너지 병화는 빵하고 사방으로 퍼지는 에너지인데, 그게 정화에게는 또 다른 나의 속에 있는 나의 그 욕망 덩어리. 예, 병은 또 신이라는 편재랑 합을 하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화일간은 내년에 뭔가 내 에너지가 세지면서 내 뜻을 펼치면서 저렇게 제가 배짱이 있었나? 라는 식의 그걸 조금 과감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축일주 볼게요. 식신을 끼고 있는 축토, 정화는 그 축토라는 것 자체를 어디서는 달팽이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살짝 어딘가 나갔다가 누군가 자극 주면 다시 움츠리고. 그래서 약간 축토를 깔고 계시는 분들이 성격이 조금 내향성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유축 금구 운운동을 하는데 유가 있으면 사유축으로 강한 재성 쪽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해질 수가 있는 구조란 말이죠. 이게 재성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편인이 하나 도움을 준다고 해도 사유축으로 가면 너무 강한 금이라 재성이 강할 때는 내가 재에 휘둘려요. 내 욕망에 내가 휘둘린다고요. 내가 정신을 차리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유금 없어요. 그러면 이 축이라는 에너지가 그 사화라는 사유축 금운동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움츠려 있던 축토가 이렇게 길을 펴면서 조금 활개를 펼치게 되는 그런 시기고 겁재 아까 겁재의 그런 에너지가 오면서 훨씬 더 활발하게 본인의 이 식신이나 식재 쪽을 위한 좀 강력한 에너지가 발휘되겠다. 딱 느낌이 정축일주 움츠려 있다가 삼합 지지 삼합의 시작이야 라면서 엄청나게 활발해지실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정묘일주 볼게요. 자, 여기 편인인데 지금 겁재가 들어오면서 저기 겁재 속에 있는 이제 경금 있죠. 물론 병화가 이 편인을 잘 키우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천간에 을목이 들어오고 정묘일주는 또 그 자체가 편인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데 이제 내년에는 을목이 이렇게 뜨면서 편인성이 훨씬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편인은 긍정적으로는 탐구, 예술, 그 다음에 골똘히 들어가는 거. 근데 잘못하면 도식, 편인 도식. 너무 골똘히 빠져 있다가 내 밥그릇을 차버리는 거.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쳐버릴 수 있는 게 조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기에 있는 경금이랑 정인은 편재를 치는데 편인은 정제랑 합을 해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거는 결국 정화가 원하는 바인데 정인보다는요 편인하고 정제가 합을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하면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너무 외골수로 생각하다가 목표만 너무 가다가 식신이라는 내 건강이나 내 현실적인 거를 무시하고 목표로만 너무 달려가는 느낌이다. 정인은 적당히 하자는데 편인은 한 번 꽂히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제 때문에 정묘일주는 내년에 본인이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에너지를 추진하는 해다. 대신 건강을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됩니다. 정사일주에 지금 이제 4 이렇게 됐는데, 지지가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형살이 되는 게 있고, 형살은 안 되지만 그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 힘이 되게 강해져서 이럴 경우에 이자불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자 두 개가 붙으면 충이 잘 먹히지 않는다. 선생님 충 안 먹히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충이라는 거는 건드려줘서 그거를 쓰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근데 이게 사가 강해져서 겁재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겁재는 뭘로 하냐면 관으로 충을 해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나의 그 겁재성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사가 들어와서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아삼육이 되면서 강해져 버리니까 적절히 관으로 이거를 쳐줬을 때 움직이는데 관이 아무리 얘한테 말을 해도 그러면 안 돼 해도 이 겁재의 배짱이 이걸 들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정사일주 분들은 이 겁재성이 지나치다 보면 욕심이 과하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적절히 하자의 그 틀을 밖을 벗어나지 않고 조심하자라는 이 정관이 먹히지 않는다. 이걸 조심하셔라. 네, 말씀드릴게요. 자, 정미일주. 자, 여기에 오화가 있냐 또는 오가 들어오는 달에 사오미 화국이 되죠. 지지가 이렇게 화국일 때는 그 겁재의 성향이 비겁 성향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을목도 강하게 해주고 여기도 강하게 한다. 자, 비겁이 엄청 강해질 때 뭘 조심하냐? 관성과 그 다음에 재성. 특히 여기 편 쪽이잖아요. 편인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정관하고 정제성을 얘기합니다. 네. 누군가 말을 해도 들어 먹지도 않고, 남조심도 안 해. 그러면 직장도 관두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또 여기다가 비겁이 많아지면 군겁? 쟁제가 돼요. 근데 저는 정미일주인데, 관재가 많아서 신약해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고요. 또는 저는 재가 너무 많아서 재다 신약 정미예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 힘이 생기면서 갖고 갈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유일주예요. 겁재와 편재 이가 합을 해서 사유 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힘을 줄 수 있는 을목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유일주가 그냥 뭐 신강이나 신약을 떠나서 조금 신강하면 더 낫겠죠? 얘가 사유 금국이 되고 겁재랑 재성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 같은 분들은. 근데 단 신약해서 사실 신약할 때는 이렇게 겁재가 오면 도움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정유일주가 금이 너무 많아. 또는 잠깐만요. 아주 나쁜 것보다는 좋게 차라리 금이 많아서 신약하더라도 이게 와서 겁재가 와서 잡아주니까 신약한 정화일관들은 좋고 신강하면 조금 n분의 1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유일주는 제가 봤을 때는 금전운이 그래도 꽤 괜찮게 될 수 있는 그긴 하겠다. 근데 저는 비경 겁재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n분의 1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자, 정해일주는 사해충을 하죠. 자, 정관이에요. 겁재예요. 내가 정관을 끼고 있고 안정된 걸 추구하는데 갑자기 겁재가 들어와서 내 정관을 충해버린다. 내 바운더리가 갑자기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와서 건드려 줄 때 얘가 충은 받지만 사주 원국에 얘가 강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관을 못 쓰고 있었는데 겁재가 이렇게 해서 건드려주면서 한번 흔들리지만 내가 다시 정관이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끼고 있는 거를 충을 하는 거는 위태롭게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깨져서 정말 일주니까 아무래도 뭐 정관이라면은 관이니까 남녀 공이 배우자 자리니까 이혼을 하게 되나요? 근데 이거 하나의 요것만 갖고 이혼 여부를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근데 겁재랑 관이 충해서 관이라는 것도 또 내 건강도 되죠. 일주니까.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물과 불의 충돌이니까 혹시 혈관계통, 혈액순환계통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고혈압, 그 다음에 푹 맞는 이런 것들이 혈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해충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또 내 바운더리를 혹시 겁재라는 내 욕심이 치고 들어가서 안전을 깨는 것 또는 건강 혈관계 쪽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